얘도 이제 9번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어쨌건 사람이 뭐 이제 시험 공부 좀 준비했다고 하면 얘가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얘는 이제 굳이 따져서 오늘 그래서 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게 시험이 쉬웠으니까 뭐 어려웠어도 그랬겠지만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가령 이거 9번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풀라고 하면 이게 뭐 당연히 이거 오답률 랭킹에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 어떻게 풀었느냐 이게 좀 중요하긴 해.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계산을 할 거냐, 지금 어떤 계산을 하라고 일단은 말을 한 거냐면 이거 정적분에다가 뭐 이런 정적분을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지. 근데 저렇게 계산하라고 시켰을 때 저는 좀 반대인데요. 저 계산은 좀 귀찮은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계산을 하는가 이런 게 좀 포커스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거 보면 뭐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0부터 1까지의 fx dx 구하고 0부터 1까지의 5x 더하기 fx dx 이거 각각을 이제 x제곱 더하기 x 여기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계산을 하면은 좀 뭐 멍청이 소리 듣는 거지. 왜 그렇게 계산하냐. 그지?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식을 이제 바꿔서 변형해서 계산을 할 건데 아마 이것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좀 나뉘었을 수도 있어. 계산 방법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 0부터 1까지 fx dx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계산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5를 안에 넣어. 그게 정적분 성질이고 그 다음에 넣어진 0부터 1까지 정적분하고 여기서 정적분하고 피적분하면서 다 같이 합칠 수 있잖아. 그거 역시도 정적분 성질이지.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여기가 4fx에 뭐지? 빼기 5x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제 fx 자리에 x제곱 더하기 x 넣어서 최종적으로 적분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되는 뭐 그런 방식이 계산에 있어서 9번 문제는 제일 낫겠지. 혹시 뭐 더 좋은 방법 있나?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게 막 계산을 할 때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는데 뭐 나는 뭐 처음에 이렇게 했고 이게 제일 좋다고는 생각해. 지연이 이렇게 했어? 저 위에 방법으로 했는데요. 굳이 5를 준 이유가 좀 뭔가 정리하면 여기 있는 식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아니 의미 있는 식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이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적분 하나만 계산하면 되잖아. 얘는 적분 두 개고. 그냥 그런 거야 계산이. 시험장에서 저렇게 했어요. 아래가 나와 보이지 않아? 아래처럼 했어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줄인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납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 뭐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뭔 상관이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일단 수학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덧셈 뺄셈 몇 번 더하는 거보다 적분 계산은 이게 뭐라고 하지? 많잖아.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더하기 빼기 시키면은 더하기 빼기 쉽게 하는데 컴퓨터한테 뭐 적분 미분 시키면 아마 그 프로그램 짜는 것도 막 이게 용량이 막 다를 거야.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계산에 관련된 이런 좀 어떻게 적절한 계산을 할 거냐 이런 건
어려운 문제로 가면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 내에서 그런 방법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11번은 근데 뭐 굳이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있고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가속도가 pq인데 p-q를 구해라. 근데 이제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이랬으니까 주어진 저 위치에서 이제 등식을 세워서 같아지는 t 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 이거야.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x1 x2에서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보면 t3승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근이 좀 되게 명확하게 생겨 있잖아. 누가 봐도 6이잖아. 근데 이제 누가 봐도 6을 찾았어. 이거는 뭐 약간 그런 거야. 이거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 t 이퀄 6을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좀 뭘 해야 되느냐. 문제를 잘 읽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얘를 찾았어. 근데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가속도 pq, p 빼기 q 구해라. 뭔지 알겠지? 저기서 바로 미분을 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말고 다른 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가속도 pq인데 그거 구해라.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밖에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6 찾아가지고 뭐 조립제법을 쓰든 이거 막 이쁘게 인수분해를 하건 아무튼 이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근이 없네 뭐 이런 판단보다는 이게 나왔으면 그냥 이게 답인 거야. 그게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크게 막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좀 그냥 뭐 좀 그래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 생각하는 그게 뭐랄까 약간 막 뭐 대단한 생각까지는 아닌데 좀 문제를 정확히 읽었으면 저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해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기출로도 나온 적이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이렇게 됐잖아.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하면 지금 주어진 위치식에서 방정식으로 이렇게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좋은 생각인데 이게 어쨌건 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출문제 좀 잘 살펴보면 얘네가 대체로 인수분해되는 꼴로 줘. 이거를.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1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1을 더하고 뭐 이렇게 줘도 아무 문제 없거든. 그래도 이 식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꼭 이렇게 줘. 왜냐면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XT랑 X1T랑 X2T를 좌표 평면에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뭐 이렇게 돼. 얘가 X1T, 얘가 X2.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위치가 같아진다는 게 좀 명확하게 보이지. 이해가? 그러니까 사실 더 제일 좋게 푸는 건 나는 그렇게 봐. 이렇게 해서 여기구나 해서 방정식으로 근을 구해. 근데 여기가 7이니까 6 맞구나.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실제 답 내는 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러한 수직선 위의 운동을 소재로 한 문제에서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저런 부분도 생각할 줄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수능 문제였나? 22학년도 14번인가? 이렇게 나온 문제 있잖아. 이거 A가 양수라고 줬었나? 이 문제 있잖아.
저거 판정할 때 무슨 막 식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위치가 저렇게 저런 함수 모양인데 저때 이 점 P는 저게 P야 P 점 P의 위치야. 저 점 P는 어떻게 운동했을까요? 사실 그거를 묻는 문제란 말이지. 알고 있지? 뭔지 모르겠어? 응?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좀 내가 어느 정도 납득은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저기 거기 뭐야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봐봐. 4번. 이게 점 A고 여기가 B야.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 9월 11번. 뭐 공교롭게도 이게 번호도 같네. 이렇게 있는데 출발한 시각부터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건 VT란 말이야. VT 그치? V1T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야? 어렵다. 3T T 뭐지? 1이랑 더하기 7 빼기 1 이건가? 맞지? 응, 맞아. V2T는 2T 더하기 4 맞지? 그럼 이게 부호를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 얘가 요렇게 돼서 얘는 빠꾸 치다가 앞으로 가고 얘는 계속 앞으로만 가고 그치? 얘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빠꾸 치다가 이렇게 오고 얘는 계속 이렇게 가. 그럼 처음으로 4가 거리가 4 되는 게 언젠지 알겠지? 이해돼? 이게 처음에 거리가 7이잖아. 근데 얘는 처음에 시작하면 절로 가고 얘는 일로 가. 멀어지겠지. 근데 얘가 돌아오는 순간에 얘를 따라잡는 그 순간에 딱 거리 4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면 된다고. 이해돼? 이것도 뭐 거리식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도 그럼 막 절대값을 씌워서 4 언제 만나나 언제 처음 만나나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풀면은 그거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운동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기 절대값 씌워가지고 3차 함수 문제 내면 되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4가 있는데 언제 처음 만나냐? 뭐 이런 거 구하라는 문제랑 비슷한 거야. 그냥 저렇게 풀면. 근데 내용 소재가 그렇지가 않다고. 이해돼 이거? 실제로 그래서 저걸 분별하지 않나요? 이거? 그냥 그 방정식 풀면은 맨 처음에 막 루트 11 구했던 승부를 모았던 걸로 아 그게 이건가? 네, 그게 이거. 뭐 그렇지. 근데 난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운동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요 소재의 문제들은 대부분 물어보는 게 문제에 주어진 표현 있잖아. 표현. 문제에 주어진 수학적인 표현을 내가 알고 있는 뭐 속도, 위치, 그다음에 뭐 움직인 거리, 위치 변화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속도랑 뭐 운동 방향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를 이제 다시 너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이 문제도 그래. 이 문제는 그래서 쉬운 거고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이제 이런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개념상 안 배우지. 개념상은 안 배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안 배운다고. 특정 한 점이 어떻게 움직인다, 위치가 어떻다,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위치 변화량이 어떻다 이런 것만 배우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 주어진 표현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에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평가 요소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뭐 살펴보면은 저렇게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된다. 아니면 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다. 또 뭐 있더라?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위치 변화량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위치 변화량이 0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 그 수학적 표현의 교환을 묻는 게 기본이야.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런 게 중요하고, 이게 실제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운동이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안 나오다가 이런 표현도 이땐가 처음, 이거 전이지. 처음 등장한 거는 13년도 9월. 점 P랑 뭐 A가 있는데 뭐 얘네 둘이 거리가 뭐 6이 된다 뭐 이런 거였나? 이때 처음 나왔는데 저때 처음 나왔을 때 애들 많이 틀렸어. 왜냐면 이 개념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또 모르는 애도 있단 말이야. 요즘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엔 좀 안 됐고, 근데 항상 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써 있는 거 잘 공부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왜 꼭 이제 막 이렇게 4점에 나와도 막 괜찮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런 운동 관점에서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 공식으로 하면 요거고 공식으로 하면 요거고 이런 걸 좀 많이 하거든.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좀 공부 어느 정도 잘 하니까 동의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애들이 꽤 있어. 꽤 많아.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거야. 12번은 얘도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 첫째 항부터 제 9항까지의 합은 뭐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일단 풀고 좀 얘기를 할게. 이제 이렇게 얘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로 막 씨발 해놓고 합으로 막 bn 주어졌어.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얘가 지금 낯선 수열이란 말이지. 처음 보는 새끼다 이거야. 등차 수열 가지고 막 지랄 연병해서 만든 애. 근데 걔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 새끼 합을 구하래. 그럼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이 bn이라는 수열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걸 패턴을 나열을 통해서 패턴을 이제 찾아 나간다. 이런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보면 B1은 뭐가 되냐면 뭐 A1이 되고, 됐지? B2는 어떻게 돼? A1에서 A2를 뺐다. 얘는 이제 빼기 D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B3은 이게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패턴을 아는 순간에 이제 그만하면 돼. 패턴을 아는 순간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 나는 뭐 2개까지만 했는데 알겠어요. 씨발 잘났다. 잘한 거야. 근데 나는 한 4개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얘가 빼기 D인데 A3에다가 D 하나 매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A2라고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B4 정도를 해보면 A1, A2, A3, A4 이렇게 되니까 얘는 빼기 2D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열을 해봤으니까 이제 알았다 이거야.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홀수 따로 패턴이 나오고 짝수 따로 패턴이 나와서 각각 패턴이 뭔지도 알겠다 이거야. 그지? 홀수 번째는 A1, 두 번째 홀수는 A2, 세 번째 홀수는 아마 A3이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5번째 정도에서 검증을 해주는 거는 뭐 수학적으로 이제 나쁜 행동은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측한 B5는 뭐였냐면 A3이었지. 이 규칙에 따라서 온다고 치면 얘가 A3이니까.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빼기 D 빼기 D 5에서 DD 하니까 A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맞구나. 이해돼? 요 정도 찾아서 이제 B에 대한 B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 조건을 좀 해석할 수 있겠지. B2가 빼기 2라는 건 D가 A의 D가 이제 등차수열 A의 D가 2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3하고 B7인데 B3은 두
두 번째 홀수니까 A2. B7은 7이 네 번째 홀수니까 A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 그다음에 식 뭐 이런 입장이라는 뜻이야. 대수적이라는 게. 대수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차를 알았고 한 끼리의 관계식을 하나 알았어. 이러면은 막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저거 두 개로 내가 원하면 필요하면 등차 수열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묻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A에 막 신나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묻는 게 뭐야? B1부터 B9까지의 합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Bn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뭐였냐면 홀수 규칙 따로 짝수 규칙 따로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B1부터 규칙성이 있는 홀수번끼리 묶고 규칙성이 있는 짝수번끼리 이렇게 묶었을 때 얘는 무슨 규칙이었어?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 네 번째 홀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짝수 가면 빼기 D, 빼기 2D, 그 다음엔 빼기 3D 이러니까 여기가 빼기 10D. 이거는 계산을 그냥 빨리 한 거야. 됐지? 근데 A2 더하기 A4 0이잖아. 이거 0이야. 맞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게 전형적인 거야. 그러니까 낯선 수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나열해서 패턴을 찾으면 된다. 나열해서 패턴을 찾으면 된다. 패턴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게 좀 중요했어.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낯선 수열에 대해서 나열해서 패턴을 찾아서 그 낯선 수열에 대한 조건을 분석하고 이 새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 이런 구조 문제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나온 적이 없어. 이번 교육과정에서. 있어? 기억이 안 나요. 없어. 근데 난 당연히 수업을 했지. 이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7, 8, 9, 20 뭐 요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왔거든. 좋은 문제도 많고. 그래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제일 좋은 건 여기 내가 해놨는데 6번 이거야. 이거보다 좀 쉬운 게 하나 있긴 한데 걔는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그 뭐 있어. 6번 엄청 나열해야 되죠. 그렇게밖에 못 풀면은 요렇게 해보길 바래. 검증을 근데 언제 해야 되는지 검증?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은 얘는 혹시 이렇게 했을 때 B1이나 B3 이렇게 이 홀수 번째에 대한 규칙이 있고 짝수 번째의 규칙이 있고 그 각각의 규칙이 이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해 보여 쟤는? 혹시? 안 해 보이지? 그거랑 비슷해. 근데 이렇게 검증이 그렇게 필요한 거 얘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거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내기가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딱 이런 정도거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생도 혹시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만 나와. 그런 규칙. 좀 그런 느낌이야. 근데 걔도 그래. 걔는 이렇게 나열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좀 안 돼 있으면 못 풀어. 이런 얘기 이거 영상 못 쓰는 거 아니야? 황제